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거대 문명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단의 역사에서 발견한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바카의 피라미드라고도 알려진 미완성 북북 피라미드는 기원전 2613년에서 2494년 사이에 고왕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피라미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비케리스 왕으로 알려진 인물이 실제로 헬레니즘화된 이름을 가진 바카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헬레니즘화되었다는 말은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거대한 샤프트와 길이 약 4.5m, 두께 2.5m, 무게가 각각 9톤인 거대한 화강암 블록이 있는 방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 방에서 고고학자들은 바닥에 박혀있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커서 방이 봉인되기 전에 그것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이 3.15m, 너비 2.2m, 깊이 1.5m의 석관에는 타원형 뚜껑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불행히도 분실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발굴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1954년 파라오의 땅을 위한 영화 세트장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 지역은 군사 제한 구역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9. 아주 오래전 구드리드라는 이름의 바이킹 여성은 남편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고 지도가 펼쳐진 것보다 더 먼 곳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드리드의 모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위험한 북대서양을 무려 8번이나 항해하여 다른 모든 바이킹의 업적을 능가했습니다. 바이킹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북아메리카에서 스칸디나비아, 심지어 로마까지 여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에 아메리카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사가와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로 알려진 두 개의 바이킹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 여성이 남성만큼 강인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2007년에 출간된 한 책의 저자 낸시 마리 브라운에 따르면 구드리드의 이야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구드리드의 경험은 바이킹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했으며 여성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8. 아라비아 반도의 광활한 남부 사막에는 모래 아틀란티스로 알려진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자연재해나 신의 징벌로 파괴되었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도시는 사람들이 예언자 후드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한때 엄청난 부의 도시였으나 폐허가 된 후 우바르의 이야기는 천일 야화와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고대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20세기에는 T. 로렌스를 비롯한 용감한 탐험가들이 우바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탐험가인 베르트랑 토마스는 사막에서 넓은 낙타 발자국을 발견한 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1944년 레이몬드 오시아라는 공군 정비사는 우연히 잃어버린 도시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뚝 솟은 구조물과 12m 높이의 탑을 포함하여 도시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우바르는 실제로 시셔라고 불리는 오아시스이며 적어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 조각이 있습니다. 17. 우르파맨으로도 알려진 발리클리골 동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실물 크기의 조각상입니다. 이것은 터키의 고대 도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유명한 사이트인 괴베클리 테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고고학자인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는 우르파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이가 1.8m가 넘는 이 동상은 일종의 컬트 동상으로 간주되며 발견된 유일한 동상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생식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디어일 뿐이며 고대인들에게는 다산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상은 입이 없지만 매혹적인 흑요석 눈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신비합니다. 이 동상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신일 수도 있고 왕 또는 다른 무언가일까요?
16. 톰바데이 데모니아 알라티라고도 알려진 날개 달린 악마의 무덤은 2005년 이탈리아 소바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것은 펠세토 묘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덤은 키오스크를 닮은 외관을 가진 일종의 건물과 비슷합니다. 내부에는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인물이 누워있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일종의 컵을 들고 있으며 조각품은 노출된 부분이 빨간색이고 옷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틈새 양쪽에 날개가 달린 두 개의 여성 악마 동상이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왼쪽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 높은 연단의 두 개의 조각품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자를 상징하는 것만 잘 보입니다. 무덤의 중심에는 큰 날개를 가진 바다 악어의 동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처의 울타리 구조로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15. 니콜라 테슬라가 얼마나 천재였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FBI 극비 문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금성. 네, 행성 금성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의 기초를 형성하는 테슬라의 매우 멋진 라디오 기술은 외계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대를 훨씬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에 그는 이미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장치로 소리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43년 테슬라가 사망한 후 미국 외국인 재산관리국의 직원들이 그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테슬라는 초강력 무기인 데스레이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고 정부는 적들이 그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테슬라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비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또 무엇을 생각해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14. 1885년 주조 공장에서 일하던 레이델이라는 노동자는 오스트리아의 쇤도르프 베클라브리크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볼프세그에서 추출한 갈탄 덩어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 속에 숨겨진 매우 멋진 금속 큐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 이후 이것은 신비한 발견의 세계에서 진정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볼프세그 아이언 또는 잘츠부르크 큐브라고 불리는 이 큐브는 연구자들과 애호가들을 매우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지구에 추락한 우주 암석 조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66년 일단의 전문가들이 비엔나의 한 박물관에서 그 물체를 조사한 후 그들은 그것이 우주 암석 조각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혹은 어떤 똑똑한 문명이 이것을 만들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알렉산드리아의 영웅으로도 알려진 헤론 알렉산드라니수라는 멋진 발명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는 약 2000년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전기기관의 첫 번째 발명가였습니다. 헤론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의 교사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78개 이상의 다양한 기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에올리스의 공은 실제로 측면에 노즐이 있는 회전하는 구체이며 해당 노즐에서 전기를 불어내면 구가 미친듯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헤론은 이 발명품으로 시대를 훨씬 앞섰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1577년이 되어서야 타치 알딘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헤론의 디자인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것을 만들어 침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12. 실제 거인이 한때 지구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 중 한 명은 놀라운 키 때문에 잘 알려진 안톤입니다. 그는 키가 매우 컸고 3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전쟁 동안 크리스티안 폰 브라운슈바이크 볼펜비텔이라는 남자의 경원으로 일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진정한 독일군 보스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꽤 서사적입니다. 1596년 안톤이 죽었을 때 그의 해골은 박물관에 소장되었지만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 견갑골, 흉골, 심지어 발까지 없어졌거나 코르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신비롭습니다.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인들의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연구자들은 2012년 카를로스 바카 신부의 땅에서 거대한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두개골 일부와 큰 발뒤꿈치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 뼈들은 너무 커서 거대한 인간이나 초대형 원숭이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존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24.60피트라는 놀라운 높이를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11. 스칸디나비아 룬 문자로 장식된 회색 사암 조각인 켄싱턴 룬스톤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북아메리카에서 북유럽 탐험의 독특한 증거로 간주되거나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남아있는 사기로 간주됩니다. 1879년 스웨덴 이민자인 올로프 오만이 더글라스 카운티에 도착했습니다. 1898년 가을 켄싱턴 근처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땅을 개간하던 중 그는 옆면과 아래쪽에 기호가 새겨진 암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표시는 나중에 스칸디나비아 룬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룬 문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8명의 고트족과 22명의 노르웨이인으로 핀란드에서 서부를 거쳐 탐험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돌에서 북쪽으로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2개의 스케리에서 야영을 한다. 어느 날 우리는 낚시를 하러 나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10명의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 AVM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이 섬에서 14일 동안 여행하여 배를 돌볼 바다에 10명의 남자가 있다. 1362년. 만약 그 비문이 진짜임이 증명된다면 노르웨이 선원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기 전에 130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10. 잉글랜드 서퍽에 있는 서턴호는 6세기와 7세기 앵글로색슨족 고분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 장소는 1939년 앵글로색슨 왕, 아마도 이스트 앵글리아의 레드월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선박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무덤에는 무기, 은그릇, 의식용 투구, 금과 보석으로 만든 물건과 같은 유물의 보물이 포함되어 있어 먼 무역관계와 문화적 영향을 나타냅니다. 서튼후의 신비한 매력은 풍부한 발견뿐만 아니라 초기 중세의 권력, 의식 및 예술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발견은 종종 어둡고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초기 영국 역사와 바이킹 및 다른 유럽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서튼후는 앵글로색슨 귀족, 그들의 장래의식 및 예술적 기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금지된 역사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의 중세 초기 과거를 푸는 열쇠입니다. 9. 150여 년 전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는 니네베의 고대 지하도서관에서 고대 수메르인의 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2008년이 되어서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비밀 서령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구에 대한 소행성 충돌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관측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원래는 아시리아의 점토판으로 생각되었지만 심도 있는 컴퓨터 연구 끝에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의 약 40%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은 신비하고 다른 세상입니다. 이 지도는 기원전 3123년 6월 29일에 거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목격한 고대 수메르 천문학자의 관찰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천문학자는 그 우주 충돌을 가리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하얀 돌그릇이라고 묘사하면서 심지어 소행성의 궤도를 별들과 정확하게 비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장대한 사건은 현재 퀘펠 충돌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5600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오스트리아 퀘펠스의 알프스에 충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태국 북부에서 모험가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길이가 72m인 것으로 추정되는 석화된 나무입니다. 상상해보면 24층짜리 건물을 옆으로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금은 가지가 없는 이 고대 나무가 한때 약 100m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이에 도달했으며 약 80만 년 전에 열대성의 습한 숲에서 살았다고 믿습니다. 이 고대의 거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삼나무만큼 키가 컸으며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현대 태국의 나무가 과거의 거대한 나무에 비해 창백하다는 생각은 매력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더 이상 큰 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숲은 실제로 64m 높이의 나무로 채워진 고대 세계의 자재인 낮은 관목이라고 제안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토양의 깊은 층에는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의 잔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산조차도 이 거대한 나무들의 잘려나간 꼭대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7. 모레이의 고고학 유적지가 멋진 잉카 유적으로 눈부신 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이 마법 같은 지형의 한가운데에는 150m 깊이까지 내려가는 다양한 크기의 원으로 쌓인 놀라운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은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배수가 잘 되어 물이 깔끔하게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키스를 닮은 특별한 계단을 사용하면 프로처럼 위에서 아래로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앙 테라스를 둘러싼 6개의 추가 테라스가 있으며 평범한 원이 아니라 멋진 타원을 형성합니다. 장소에서 작은 부분을 다루는 8개의 계층 단계가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그 목적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비밀 농업 연구 지지였다고 믿는데, 잉카의 사제이자 과학자들이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곳이었습니다. 6. 가장 놀라운 잃어버린 도서관 중 하나는 러시아 최초의 차례인 이반, 일명 이반 더 테러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컬렉션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도시가 함락된 후 터키의 소나기에서 구출된 콘스탄티노플 도서관의 많은 부분을 전설적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조각과 함께 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하스팟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집트어, 심지어 고대 중국어 텍스트 등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약 142권의 리비우스의 로마사, 히케로의 공화국 전집, 베르길리우스의 알려지지 않은 시가 있습니다. 이반은 이 작품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했지만 학자들은 차르가 흑마법 지식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까 두려워 번역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이반이 죽은 후 이 도서관은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반이 직접 내린 저주에 의해 보호받으며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도서관을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눈이 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5.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레이 쿠시 박사는 고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지하세계를 건설했다고 주장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터키까지 뻗어있는 극비 고속도로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터널은 12,000년이 넘었으며 유럽 전역의 고대 마을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700m의 지하세계를 발견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350m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추운 스코틀랜드에서 따뜻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유럽에는 수천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큰 워물처럼 좁지만 내부에는 방, 저장 공간, 심지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터널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고대 고속도로였다고 믿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지하세계로 가는 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문까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4.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고대 의학 문헌으로 외상에 관한 최초의 수술 매뉴얼입니다. 1862년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고대 외과 의사들에 의해 의사의 비밀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군사 수술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부상, 골절, 상처, 탈구 및 종양에 대한 48가지 사례를 다룹니다. 이 책은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이집트의 16왕조와 17왕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멋진 점은 마법에 더 의존하는 다른 의학 텍스트와 달리 의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약 4.7m인 긴 스크롤러, 한쪽 면은 377개열에 17줄, 다른 쪽 5개열에, 다른 쪽은 5개의 열에 92줄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실린 각 사례는 부상, 환자 검사, 진단, 예후 및 치료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는 8개의 마법 주문과 5개의 처방전이 있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3. 과학자들이 로마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한 지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거대주의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고대 골격.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두개골에 뿌리 있는 2m 높이의 인간 골격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골은 1880년대 브래드포드 카운트리에서 대규모 고고학 발굴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썹 위로 2.5cm 튀어나온 두 개의 뿔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후 유해는 필라델피아의 미국 조사박물관에서 도난당했으며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거대한 크기로 자라지만 이 고대의 골격들은 분명히 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과도한 호르몬으로 인해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뿔 달린 두개골의 매장지는 어떨까요? 매우 신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1877년 1월 추위가 공기를 가르고 있을 때 제이콥 게스 목사는 데븐포트 남서부의 쿵 농장에서 진정한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분 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는 두 개의 매끄러는 전파남이라는 특별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화장과 사냥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달력으로 보였습니다. 데이븐포트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들은 이 발견에 대해 매우 흥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점토판들이 북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이른바 마운드 빌더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 점토판들이 진짜로 밝혀졌다면 그들은 인도의 고분들이 실제로 매우 오래된 문명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둔덕에서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림이 새겨진 석회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태양 아이콘 위에 앉아있는 활을 가진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의 위에는 심지어 두 개의 새 모양 파이프가 떠 있었고 그들이 계속 파다 보니 헐복숭이 매머드나 마스토돈을 닮은 두 개의 코끼리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점토판 외에도 마운드에는 인간의 해골, 구리도끼, 구리구슬 같은 멋진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는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 언뜻 보기에 고대 요새 마사다는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유대 사막의 절벽 위에 자리잡은 숨막히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인상적인 외관 뒤에는 공포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헤로디 대왕이 지은 이 요새는 한때 로마 통치에 대항하는 대반란 당시 유대 민족의 피난처였습니다. 서기 73년 로마군이 요새를 포위하자 시칼이라는 집단이 마사다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국 로마군에게 점령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벤 야이르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유태인 수비대원들은 로마의 노예 상태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죽는 등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여성과 아이들만이 저수조에 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오랫동안 마사다를 괴롭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요새는 버려진 채로 인간의 투쟁과 희생을 조용히 목격했습니다. 서기 5세기에 이아우라라고 불리는 일단의 수도사들이 마사다에 정착했을 때조차도 침묵의 폐허 속에는 상실감과 용기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